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4일 무신 내 6번째 기사. 1412년 명령락 10년 판군자 감사 조계생과 의정부사인 김효손에게 직사에 나올 것을 명하다. 무릇 관에 있어서 죄를 지은 자가 벼슬을 옮긴 뒤에 일이 발각되면 죄가의 이름을 9번 기록한 뒤에 죄 주는 법이 율문에 실려 있었는데, 본조에서 의논하기를 9번 뒤에 죄를 준다면 죄를 지은 자가 면할 수가 있다고 하여 3번 상고한 뒤에 죄를 주기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었다. 조계생 김효손이 정부 사인으로 있을 때 그 법을 두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사에서 탄핵하였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말하였다. 이 법이 잘 끝나지도 못할 것이고 또 행할 수도 없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4일 무신 7번째 기사. 한기, 최득수, 서치, 한영보 등의 고신을 주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5일 기유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흰매가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임금이 일찍이 입직한 대언 유사눌에게 일렀다. 흰매가 보통 유에 뛰어나므로 또 한 번 보고자 하는데, 지금 들으니 서북면과 풍해도에서 기근이 심하고 정부에서 술을 끊었다고 하니 참으로 염려가 되어 다시 보지 않으려 한다. 유사눌이 대답하였다. 무릇 매는 반드시 날려본 뒤에 연에 앉히는 것입니다. 주상이 매를 보는 것이 굶주리는 백성에게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명일의 교회에 나가서 한번 날려본 뒤에 연에 앉히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또 명하기를 정부에서 전지하여 조주를 사양하지 말게 하라. 정부에서 만일 굳이 사양하면 나도 또한 술을 정지하겠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교회에 나갔다. 조주는 아침에 마시는 술, 아침 조회 뒤에 나라에서 조관에게 주는 술.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6일 경술 첫번째 기사. 영군 민무율의 처 이시의 상에 관각 지촉을 하사라고 치제케 하다. 또 중관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정비가 또한 사람을 보내어 제사 지냈으니 이시는 이직의 장녀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7일 신해 첫번째 기사. 하정사 지의정부사 정탁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부사 참지의정부사 안성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정탁 등이 아뢰었다. 황제가 연도에 새로 큰 운하를 파서 조운을 통하여 하고 또 궁궐을 경영하여 순행에 대비하였습니다. 인하여 색사와 채담, 모자를 바치었다. 정총의 아들 정효무는 경사에 갔으나 주달하지 못하고 다만 초훈만 하고 하여서 돌아왔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7일 신의 두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안등에게 약을 하사하다. 전교하였다. 안등이 일찍이 좋은 말 한 피를 바쳤는데 내가 지금까지 갚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9일 개축 첫번째 기사. 회회 사문 도로가 캔 수정 300건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30일 갑인 첫번째 기사. 개성유사 이후 이문화가 천엽 동백을 바치니 저와 20장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30일 갑인 두번째 기사. 오늘 만들어낸 영춘 간무 김구경과 전 총랑 김광미에게 장을 때려 귀양 보내다. 처음에 순금사에서 아뢰었다. 영춘 사람 김광미가 글을 써서 전전서 이영우를 김구경에게 소송하기를, 이영우가 본궁종인 최백
동부이 등과 말하기를 지금의 주상이 나와 같은 성인데 내가 입신하면 너희들을 사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구경이 이 말을 듣고 물으니 최백등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김구경이 말하기를 너가 이 말을 듣고 어찌하여 곧 와서 고장하지 않았는가고 하니 최백등이 말하기를 문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고 하니 김구경이 드디어 관리를 시켜 쓰고 손수 스스로 여피 입신이라는 네 글자를 협서하고 곧 이영우를 잡아다가 형벌하여 문초하였으므로 이영우의 아들이 감사에게 호소하니 감사가 김구경을 가두고 가추어 아뢰었습니다. 명하여 김구경, 김광미, 이영우, 최백 등을 잡아다가 한 곳에서 심문하니 최백이 자복하기를 전에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김광미가 이영우를 해하고자 하여 나를 꿰어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영우는 석방되고 김광미, 김구경은 요원 요소를 조작한 죄에 연좌되었는데 율문에 의하여 자명에 해당하였으나 한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김광미가 일찍이 이영우와 틈이 있어 김구경에게 이르기를 이영우가 백성에게 조세를 거두는데 배단이 있는 일을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하여 김구경의 노여움을 부추기고 이어서 이 말을 하니 김구경이 최백을 창 앞으로 나오게 하여 술을 먹이고 깨었던 것이다. 순금사에서 또 아뢰기를 김구경과 김광미의 죄가 관계되는 바가 심히 중하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전에도 죽을 죄에 해당한 자를 모두 한등을 감하였으니 의당 다시 말하지 말라. 대사원 유정현이 말하였다. 김광미는 사사로운 분을 품고 이영우를 해하고자 하여 스스로 요술을 만들어서 김구경에게 바치었고 김구경은 위력으로 최백을 협박하여 고장을 쓰게 하고 여피 입신이라는 네 글자를 협서하였으니 그 정상을 캐어보면 죄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김구경 등에게 밝게 그 죄를 바르소서. 임금이 사형은 내가 참아 못하는 것이니 고신을 거두고 가산을 정몰하라 하고 치신사 김여지 등에게 이르기를 김구경의 일은 내가 고식에 이른 듯하다. 의정부에 내리어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정부가 의논하였다. 김광미가 이영우를 무고한 죄는 율문에 의하면 무고하여 사죄에 이르면 무고당한 사람이 이미 판결한 것은 사죄를 반좌하고 미결인 것은 장 100대 삼천리에 유배하여 역사 3년을 더한다고 합니다. 김구경이 김광미의 참소를 듣고 꾀를 꾸면서 협소한 죄는 율문에 의하여면 남을 위하여 사장을 지어서 죄의 정상을 증감하거나 남을 무고한 자는 범인과 죄가 같다. 다만 그 죄에만 연좌시키되 죽는 데 이르는 자는 한등을 감하여 죄가 장 100대 삼천리에 유배하는 데 이르게 한다. 무릇 관사에서 고의로 남의 죄를 출입시키어 전출전입한 것은 전죄로 논하고 사죄에 이른 것은 사죄에 연좌시키고 만일 아직 결방이 되지 않았으면 한등을 감한다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순금사에 명하여 김광미는 장 100대를 때려서 경성에 유배시키어 역사 3년을 더하고 김구경은 장 100대를 때리어 길주로 유배시키고 역사 3년을 더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황과 함께 광년루에서 모란을 감상하고 격구를 구경하며 연회를 베풀다. 임금이 상황을 광년루에 복령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모란을 감상하고 또 타구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함이었다. 극진히 즐기다가 밤에 파하였다. 중령군과 지신사 김여지에게 명하여 상황을 호종하여 대궐에 돌아가게 하니 상황이 중령군에게 각궁을 김여지에게 면포옷을 내려주었다. 타구는 옛날 운동의 한 가지인데 두 패로 갈라서 각기 말을 타고 내달아 구장의 한가운데 놓인 공을 구장으로 떠서 자기 편의 구문에 집어넣어 승부를 겨루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관원에서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정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정부에서 만일 대관으로 하여금 전일의 일을 다시 청하지 말게 하면 내가 도로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겠다 하니 대은이
대답하였다. 정부의 뜻은 대간이 비록 다시 나오더라도 어찌 감히 전일의 청함을 정지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지금 당하에서는 다시 대간을 출사하게 하지 않겠다 하니 대원 등이 모두 황공하여 정부가 어찌 감히 대간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일 능히 그치게 할 수 있다면 대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중간이 아르기 전에 이 명령이 있었다. 임금이 지신사 김여지에게 묻기를 전일에 대간으로 하여금 복직하게 하였는데 대간이 무슨 말이 있더냐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다른 말은 없고 다만 말하기를 어리석은 신등의 소견이 이치에 어긋나서 윤허를 입지 못하는가 두려워하여 그 때문에 정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역대의 인군이 모두 가난한 말을 받아들였다면 어찌 중추가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에서 진언하였다. 지난번에 방만 등의 죄를 가지고 합사하여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말을 가지고 감히 천총을 더럽혔는가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정사하고 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신등에게 복직을 명하시었으나 난신적자는 왕법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요 신등의 한때 의논이 아니니 청컨대 전 상소를 윤허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정부에서 굳이 청하였기 때문에 복직한 것이다.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니 만일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예전 법을 따르라. 대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으로 가는 것을 이름이다. 정사는 사직서를 올림이고 중주는 보통 임금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일 병진 두번째 기사 경복궁 서쪽 모퉁이에 새로 누각을 짓다. 공조판서 박자청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는데 제도가 굉장하고 창활하였다. 또 못을 파서 사방으로 둘렀다. 궁궐의 서북쪽에 본래 작은 누각이 있었는데 태조가 창건한 것이었다. 임금이 협작하다고 하여 명하여 고쳐 지은 것이다. 창활은 넓게 뚫려 있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3일 정사 첫번째 기사 금년 4월 초 8일에 연등 행사에 대한 지시. 금년 상원 1의 예에 의하라고 명하고 또 옛 물건을 고쳐서 쓰고 지나치게 낭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3일 정사 두번째 기사 행랑 조성 도감의 궁온을 하사하다. 임금이 행랑을 조성하는 일을 처음에는 모두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지어놓고 보니 국가의 모양이 있어 볼만하다. 만일 남은 힘이 있으면 종로 동서쪽에도 지었으면 좋겠다 하니 좌정성 성성린이 대답하기를 제목은 넉넉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명령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3일 정사 세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전 악서의 악보 정리에 송나라의 반악도를 상고하게 청하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송조의 진양의 악세에 이르기를 신종 원풍 연간에 고려에서 중국의 악궁을 구하여 익혔다고 하였으니 지금 고려 음악의 대강은 중국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충주 사고의 형지 안을 상고하여 보면 성송반악도 사벌이 제7궤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진양이 말한 바 원풍 연간에 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보세 별감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싸가지고 와서 전악서의 악보를 참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지 안은 원적부이고 보세 별감은 사고에서 사적을 점검하여 축축한 책은 바람을 쏘이거나 햇볕을 말리던 일을 맡아보던 별감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3일 정사 네번째 기사 정상 참작으로 김자를 용서하여 경유에 종편시키다. 정계승윤 김운기의 처 이시가 신정하였다. 남편은 나이 지금 80세이고 병이 급한데 자식 김좌가 일찍이 청량에 부처되어 있으니 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3일 정사 다섯번째 기사 육품 이상 관원의 태형죄 집행 방법과 범죄인의 토지 이급 방법을 개정하다.
의정부에서 상소하였다. 상소의 대강은 이러하였다. 경제 육전 안에 사원부와 형조에서 육품 이상 범한 것을 논액하면 장조의 이상은 신문하여 고신을 거두고 나오게 하여서 묻고 퇴제는 순금사에 입문하여 결퇴하고 환직시킨다고 하였는데 지금 신등이 생각하건대 육품원이 비록 퇴제를 범하였더라도 반드시 계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는 본부에 보고하게 하지 말고 아울러 모두 신문하여 왕지를 받게 하소서. 또 지난번에 하지하여 본부로 하여금 범죄인의 전지를 즉시 과제에 옮겨주는 것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그러므로는 용서하지 못할 중한 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죄인의 전지는 임시로 군자에 속하게 하여 3년을 기다린 뒤에 각 과에 옮겨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3일 정사 6번째 기사. 서북면에 왕래하는 사람들의 노인법에 관한 규정을 세우다.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서북면 도순문사가 보고하기를 요동 군인이 압록강에 이르면 본국 인민이 우마를 방매하는 것을 이미 조령으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내 편호의 우마에 낙인을 찍어 장적에 올려서 고찰에 빙거하게 하였으나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다른 도의 인민이 부모 족신과 서로 만나보는 것으로 인하여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고찰할 만한 빙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두 소재한 관사에서 문빙을 받되 싸가지고 왕래하는 물화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노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도순문사에게 교부하며 정부에 옮겨 기록하고 본문에 배서하여 인을 누르게 하며 문빙이 없는 자는 지경 밖의 사람이 서로 매매하는 조령에 의존하여 논죄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의논하여 정하기를 서울과 유사에서 양계에 왕래하는 자는 정문과 같이 시행하고 양계 백성이 서로 왕래하는 자도 또한 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고 노인이 없는 자는 장 80대를 때리고 싸가지고 있는 물건은 관가에 몰수하여 고한 자에게 상을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노인법은 옛날 장사치가 매매를 행할 때 소재지 관사에서 물화를 모두 기록한 노인을 발급받고 매매하는 고을의 관사에 이를 제출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배서 인을 눌러 매매 허가를 받던 법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4일 무오 첫번째 기사. 상왕이 지방의 절간에 향을 올리게 하려고 역말 세피를 청하다. 상왕전의 중관에게 말을 주라고 명하였다. 상왕이 외방불사에 중관을 시켜 행향하고자 하여 포마 세피를 청하였다. 대원 등이 아뢰기를 향을 내리면 외방의 감사 수령이 모두 명령을 받는데 상왕의 명을 받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기모와 복마를 각각 한 필씩 주라. 행향은 법회에 모인 중들에게 향을 나누어 주는 일 또는 그 사람이다. 포마는 역마를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6일 경신 첫번째 기사. 4월에 풍미와 호미를 되돌려주게 하다. 기축년에 중국에 북호와 병난이 잇따라서 화가 우리에게 미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각 품으로 하여금 차등께 쌀을 내게 하여 군량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백성들이 모두 품위를 도로 받고자 한다고 하니 그러한가?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 일이 없으니 도로 주는 것도 가하다. 또 열이가 빈궁한 것이 어느 때가 더욱 심한가? 모두들 사울의 모맥이 익지 않을 때가 가장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만일 분미를 도로 주면 소민 가운데 쌀을 사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은 사기가 거의 쉬울 것이다 하였다. 성성린이 대답하기를 소민이 아직 연호미를 도로 받지 못하였는데 각 품이 도로 받는 것은 미편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수납한 것을 지금 다시 도로 주면 아이들 장난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참으로 아이들 장난 같기는 하다. 다만 이 말이 의리에 합하지는 않는다. 참찬 김승주가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 조화로 풍미의 값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니 임금이 조화가 만일 넉넉하면 조화로 풍미의 값을 주어서 조화가 민간에 퍼진 뒤에 군자미를 5, 6천석씩
혹은 1만석을 퍼내어 소민으로 하여금 저화를 바치고 쌀을 바꾸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니 모두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개성 유사 이후 이문화에게 이르기를 구경의 백성들이 지금 바야흐로 굶주리니 어떻게 할까 하니 이문화가 대답하기를 구경에는 전지를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저자의 교역에 쌀을 쓰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지난해의 한제가 경기가 더욱 심하였던 까닭으로 백성들 가운데 굶주린 자가 많습니다. 일찍이 품미와 호미를 바친 자는 저화를 주지 말고 쌀을 도로 주면 백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품미는 나라의 전쟁이나 큰일이 있을 때 각 관직에 있는 사람의 그 직품에 따라 차등 있게 거두어 들인 쌀이고, 호미는 연호미이며 연호미는 나라에서 큰일이나 흉년에 대비하여 기 위하여 평상시에 관리나 백성들로부터 그의 풍에 따라 거두는 쌀이고, 현임 관리와 산관과 예방의 농민을 상호, 중호, 하호, 하하호로 나누어 상호는 10두, 중호는 9두, 하호는 4두, 하하호는 2두를 거두었는데 풍년에는 정수대로 받고 중년은 반으로 감하고 흉년에는 전면하였다. 구경은 개성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주 사람 낭장 안방현의 죄를 청하다. 처음에 임금이 제주 도안무사 김정준이 해임되어 올 때에 마필과 토물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어졌어 인마가 많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명령하기를 김정준이 반드시 잔물을 많이 실어서 뒤집어지게 된 것이니 마땅히 공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이때 이르러 형조에서 청하였다. 제주 도안무사가 보낸 전낭장 안방현 등이 잔물을 많이 실었으므로 뒤집어져서 격군 김석이 빠져 죽었으니 원컨대 안방현의 고시는 거두고 공문하여 과제하소서.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격군은 백군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우사원단제를 행하다. 우사원단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여러 왕릉의 비문을 책으로 엮어 바치게 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해원정에서 관등하다. 좌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등을 쭉 달았는데 내자시 내섬시에 준비시킨 것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성균관과 오부학당에 내온을 하사하다. 대사성 권우 등이 학생을 거느리고 전을 올려 사언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석전제의 전물을 준비하도록 청하다. 예조에서 석전제의 전물을 미리 판비하도록 청하였다. 전물 중에 건매를 해민서의 약재 5매로 제공하고 등류와 건도를 양현구에서 임시로 저자해서 사는 것이 미편하니 전사시로 하여금 미리 판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약재를 바친 통사 최호에게 쌀 30석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별로 제조에게 내온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사 판관 박윤영과 호조정랑 이유희를 직무수행과 관련 논제하다. 사헌부에서 전사 판관 박윤영, 호조정랑 이유희의 죄를 청하였다. 박윤영은 누문 상랑제에 향탄을 바치는 것을 고라였고 이유희는 경차관이 되었을 때 밀양군사 한유문과 청도군사 최도원이 공사로 인하여 노차에서 잠깐 모인 일을 가지고 출곽영속률을 잘못 적용하여 최도원에게 장 90대를 속받은 죄였다. 박육령을
파직시키고 이유희는 부지런하고 가끈함으로 비록 조그만 잘못이 있더라도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출곽 영송률은 밖에 나가서 영송하였다는 율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광흥창의 명주 90필과 정포 500필을 도난당하여 창고 지기를 공문하다. 형조판서 이승상이 진언하였다. 광흥창의 명주 90필과 정포 500필을 도난당했기 때문에 창고 지키는 자를 공문하고 또 노적의 극난을 살펴보아야 별로 출입한 흔적이 없고 창고를 봉한 것도 또한 완전하니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광흥창 참 외관에게 친히 묻고자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관리가 회계 문부 가운데에 착오하여 시행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옥이니 서서히 물어보고 엄하게 형벌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화기를 감상하는 이유가 된다. 극난은 가시 울타리.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새로 지은 누각과 못을 구경하고 향연을 베풀다. 제조, 박자청 등을 위로하였는데 종친과 부마가 참여하였다. 또 역도 대장, 대부 등 600여인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병조 정랑으로 있을 때 인사발령을 잘못 낸 이조 정랑 정흠지를 파직하다. 처음에 정흠지가 병조 정랑으로 있을 때 갑사사정 김윤수 등 13인을 부사직 행사정을 잘못 제수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헌사가 상수하여 청하였던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가 추가로 더 드러낸 호구와 창고에 있는 미국의 수량을 보고하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환상하는 쌀과 콩을 인구로 계산하여 주니 인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원호 내에서 인보적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추가하여 나타난 장적 남녀가 모두 11,150명이고 동자가 5,992명입니다. 지금 현재 3,812호 내에서 장적 남녀가 모두 11,005명이고 동자가 4,390명이며 유리하여 양식을 구걸하는 장적 남녀가 모두 333명이고 동자가 133명입니다. 또 보고하였다. 창고에 있는 원수를 회계하면 쌀, 콩, 잡고기 54만 5,014석인데 신롱하고 갖고 올 수령의 넘봉과 굶주리는 백성을 진율한 것과 종자를 나누어 준 것을 제외하면 현재 재고가 41만 4,380석이고 풍해도에서 운수하여 온 쌀, 콩, 잡고기 2만 7,114석입니다. 인보적은 조선 초 자치 조직인 인보의 장부이고 인보는 백성의 생활과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화를 구제하고 유의와 도둑을 방지하여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것인데 10호 혹은 3, 4호로서 1인보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정장으로 삼아 인보 내의 인구를 인보적에 기록하여 주장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1일 얼축 네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가 시위군과 기성군 등의 군인 수를 보고하다. 시위군의 원수 5,989명 내외에서 시위에서 환속한 것이 3,021명이고 기성군으로 정속한 것이 2,850명인데 지금 새로 지은 병선 50척에 나누어 태웠습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행랑 조성 도감에 궁온을 하사하다. 또 정포 1,000필을 경복궁 누지 및 행랑의 역도에게 나누어 주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상왕이 광년루에서 꽃을 감상하려다가 실행하지 못하다.
상왕이 지신사 김여지를 불러 명일에 광년루에 가서 작약이 만개한 것을 보고자 한다 하므로 김여지가 돌아와서 아뢰니 임금이 김여지에게 이렀다. 금년 봄에 상왕을 받들고 놀이하고 잔치한 것이 잦았으니 바깥 의논이 있을까 두렵다. 또 상왕이 비방하는 곳에 있으므로 나갈 수도 없다. 예에 어긋남이 있으니 너가 가서 여쭈어 정지하게 하라. 비방은 제 액의 방비를 피하기 위하여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백성들이 저화로 군자곡 4,000석을 바꾸어 가도록 하다. 각 도 관찰사가 비가 내린 것을 치부하니 호조판서 한상경이 진언하기를 금년에는 비오고 변나는 것이 순조로우니 할애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농사때를 3분하여 1분이 비록 좋더라도 2분이 아직 남았으니 성급하게 기뻐할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아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군자감에 쌀과 콩이 묵고 썩은 것이 많습니다. 빌건대 4,000석으로 백성들이 저화를 바치고 바꾸어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오로지 이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6, 7월을 기다려서 또한 그와 같이 하라.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제육전 원집 상절 3권과 속집 상절 3권을 갱정하다. 경제육전의 원집 상절 3권과 속집 상절 3권을 갱정하였다. 처음에 영의정부사 하윤, 성상군 이직 등이 육전의 원집 상절, 속집 상절을 정성 고정하여 바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이 법전이 과연 시행하여 폐단이 없을 만한가 하였다. 병조판서 황희가 대답하였다. 신이 지신사로 있을 때 이미 일찍이 참고하였고 뒤에 참지로 있을 때 다시 상고하였었는데 그 조례가 조금 번다하여 받들어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까 합니다 하니 명하였다. 원전, 속전을 마땅히 다시 참고하여 착오를 없앤 뒤에 바치도록 하라. 이때 이르러 하윤이 상언하였다. 삼가 육전 원집 및 속집을 가지고 참고 교정하여 중복된 것은 없애고 번다하고 상스러운 것은 바꾸고 사리에 상량 의논할 것이 있으면 왕지를 받들어 갱쟁하여 원집 속집을 수찬하여 바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람하고 유사로 하여금 인출하여 반행하도록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전 경성절제사 최윤덕이 복명하고 매 1년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경기도에 선군을 놓아 보내도록 명하다. 우도수군 만후 강류가 신부하기를 선군이 양식이 떨어져서 수호하기에 곤란합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행랑 조성도감의 궁원을 보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종친을 불러 광년루에서 격구놀이를 구경하다다. 이튿날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울릉도 유상국의 섬 사람에 대해 보고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유상국도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을 의논하였다.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유상국도 사람 백과 물 등 12명이 고성 을아진에 와서 정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릉도에서 생장하였는데 그 섬 안의 인호가 11호이고 남녀가 모두 60여 명인데 지금은 본도로 옮겨와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이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모두 20거리이고 둘레가 80거리입니다. 우마와 논이 없으나 오직 콩 한 말만 심으면 20석 혹은 30석이 나고 보리 1석을 심으면 50여석이 납니다. 대가 큰 석가래 같고 해착과 과목이 모두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하여 갈까 염려하여 아직 통주 고성 간성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무릉도는 울릉도이고 해착은 각종 해산물이다.
태종시록 23권 태종 12년 4월 1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의 누각과 못을 구경하며 놀다. 또 본궁 수각에 거둥하여 상황을 맞이하여 타구하는 것을 구경하고 잔치를 베풀어 극진히 즐기었다. 사람을 시켜 또 못에서 고기를 잡게 하고 창기에게 명하여 어부사를 부르게 하였다. 상기와 악공에게 저와 100여장을 주었다. 태종시록 23권 태종 12년 4월 19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광포한 행동을 일삼는 중군 총재 권희달을 면직시키다. 처음에 권희달이 유사로부터 임진에 이르러 행인이 먼저 건너지 못하도록 검하였는데 전 호조 전석 정초가 이미 배에 타고 있었다. 권희달이 노하여 그 종을 시켜 정초를 잡아서 물에 던져버렸는데 정초는 곧 권희달의 족숙이었다. 또 사제에서 유생 박자우를 때렸는데 정초의 아들 예문 검열 정승서와 박자우가 헌사에 고소하였다. 헌사에서 상소하였다. 권희달이 본래 재주와 행실이 없으면서 더욱 광망을 부리어 여러 번 나라 법을 범하였는데 특별히 주상의 은혜를 입어서 직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건신하의 행실을 고치어 주상의 영덕을 갚기를 도모하는 것이 가합니다. 일찍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광포를 방자히 행하니 청컨대 유례에 의하여 과제하여 불법한 것을 징계하소서. 임금이 이 죄가 유례 어찌 되겠는가 하니 대사원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위력 제박조에 이르기를 장 80대라 하였다. 임금이 작지 않구나 하니 사간 이육이 또한 나와서 권희달이 2번 광포한 죄를 범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사원이 이미 말하였으니 내가 잊지 않겠다. 너는 말하지 말라 하고 권희달을 면직시켰다. 임금이 면대하여 권희달을 꾸짖었다. 너가 임진에서 비록 정초를 알지 못하더라도 욕보인 것은 잘못이었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죄주기를 청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뒤에 만일 범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너가 또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너의 직사를 파면한다. 태종시록 23권 태종 12년 4월 19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양배, 김을성, 김부, 이모 등을 경외 종편하다. 영주에 안치한 전만호 양배, 이천에 안치한 전 사제감 김을성, 황주에 안치한 전 감무 김부, 남포에 부처한 전 지곡주사 이모 등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하였다. 태종시록 23권 태종 12년 4월 19일 개이후 세 번째 기사. 종정무가 보낸 중들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23권 태종 12년 4월 19일 개이후 네 번째 기사. 행랑 조성 도감 및 누각과 못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궁온을 하사하다. 태종시록 23권 태종 12년 4월 19일 개이후 다섯 번째 기사. 칠성군 윤저가 검주 땅에서 동석이 산출됨을 보고하다. 칠성군 윤저가 동발 2개를 바치고 또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전라도 검주 땅에서 동석이 산출한다 하오니 원컨대 캐어 오게 하소서. 전 삼척군사 윤종정에게 명하여 캐도록 하였다. 태종시록 23권 태종 12년 4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감찰 김자를 남원에 귀양 보내다. 처음에 김자가 군자감 청대에서 흥복사로 향하는데 어떤 달려가는 자가 있었는데 동자가 길을 횡단하여 가다가 그자의 팔뚝에 부딪혀 땅에 엎어져 얼굴이 상하여 피가 흘렀다. 김자가 달려가던 자를 붙잡아 힐문하니 상당군 이해의 종이었다. 이해가 따라가 흥복사 중문에 이르러 말에 내리어 군자감 영사를 시켜 김자에게 말하기를 내 종을 붙잡았는데 내가 허물이 있느냐 하였다. 김자가 영사를 보내어 대답하니 이해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들어가 보아야 하겠는데 감찰이 나와서 나를 보아야 하겠느냐 하였다. 영사가 명을 가지고 아직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가 친히 들어왔다. 김자가 뜰에 내려와 업하니 이해가 답 업하며 말하였다. 내가 18세에 감찰이 되어 거의 3년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이 검난하는 것이 직책이 아니었다. 어찌하여 늙은 감찰을 너그럽게 보아주지 못하는가.
말이 끝나자 나가니 그 정도 따라 나갔다. 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왕명을 욕되게 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고 또 청대가 또한 시간에 미쳐야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출사를 그만두고 와서 대사원 유정현에게 고하니 유정현이 전언하였다. 이해가 경솔이 청대소에 들어갔고 또 그 말이 공손하지 못하였으니 의가 아닙니다. 임금이 놀라워하며 그 아이가 죽지는 않았는가 하니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아이가 어디 있는가 하고 대답하기를 그 족친이 안고 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감찰의 명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애가 몸을 가볍게 하여 나갔으니 이것이 명을 욕되게 한 것이다. 김자가 오늘 출사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김자가 어찌하여 출사하지 않았는가?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이 애가 비록 가볍게 나간 건 실수가 있으나 이미 나갔으니 김자가 곧 밖에 나가 그 사유를 고하고 다시 돌아와 행공한 뒤에 와서 고하는 것이 가한데 어찌하여 공부를 행하지 않고 급히 돌아왔는가? 드디어 성정원에 전지하였다. 군자감 청대 영사와 말을 전한 영사를 불러들여 그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라. 성정원에서 곧 청대 영사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상당군의 종이 달려가는데 마침 아이를 부딪혀서 땅에 엎어졌으나 얼굴이 실상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였고 또 말을 전한 영사에게 물으니 그 말이 같았다. 승정원에서 가추어 아뢰니 임금이 자세히 물어서 영사배로 하여금 헌사에서 다시 다른 말이 있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다시 물어도 또한 다른 말이 없었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이해가 부마의 높은 지위로서 흥북사 문에서 말에 내리어 영사를 부르고 들어가 감찰에게 고하게 하였고 드디어 청대소에 들어가서 소사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해가 비록 몸을 가볍게 하여 예를 잃었으나 김자는 마땅히 황급하게 나와서 보아야 마땅합니다. 당상에 머물러 있다가 부마가 뜰에 이른 뒤에야 당에 내려와 서로 만났으니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예가 없습니다. 마땅히 양쪽을 죄주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상당군이 비록 죄가 있으나 마땅히 친을 의론하고 공을 의론하여야 하는데 높은 지위로서 낮은 사람에게 나갔으니 이것은 비굴한 것이다. 어찌 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감찰은 당상에 있으면서 바라보고 영사를 시켜 그 뜻을 통하였으니 거만하고 무리함이 심하다. 명하여 김자를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남원에 부처하였으니 자원에 따른 것이다. 청대소는 각 관하에서 창구를 봉하고 사헌부 감찰을 불러 검사를 받던 현장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비가 오고 우레와 번개같이다. 교화현 청라암의 오얏나무가 벼락을 맞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원단 제사의 패백의 삐까를 잘못 든 내자 직장 황보인을 면직시키다. 구례의 원단 오방의 신에게 각각 방이 삐깔로 패백을 올리는데 지금 황보인이 다만 백색 패백을 올리던 까닭으로 사헌부에서 그 죄를 청한 것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곽성우에게 중군 총지를 제수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하윤 성성민 조영무를 불러 함주 정릉 비문을 수정케 하다. 선원 3개를 가지고 의논하여 함주의 정릉 비문을 고치게 하였다. 이원계와 이화는 태조의 동모 형제가 아니고 첩의 소생이었는데 구 비문에 자세히 싣지 않아서 사람들이 동무인가 의심하였던 까닭으로 지금 구별하여 기록한 것이다. 선원 3개는 조선조 왕실의 세보, 태조의 사조부터 3개를 기록한 보책, 선원 세보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조화국 아열 진은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자바국 아열 진은상이 사자를 보내어 토물을 바쳤으니 유구의 별종이었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진은상은 개수돈수 100배 하여 의정부 대인 각하께 여쭙니다. 내가 전년에 외적의 그
패를 당하였는데 감사하게도 황은을 입어 나에게 의삼과 양식을 주시고 또 군선을 주었으니 견마의 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와서 일본국 바다 안에 이르러 배에 물이 새어 풍랑에 표류하여 공구를 잃어버리고 흘러서 해안가에 이르자 곧 배는 침몰하고 생명만은 보존하였습니다. 또 외적에게 의삼을 다 빼앗기고 10분 춥고 얼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일본 국왕이 그때 사신을 차임하여 군선 일척을 태워서 예물을 갖추어 본국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국왕이 곧 나를 차임하여 일본 사신으로 보내게 하였는데 회례하는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공구를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금년 7월에 이르러야 일본 박다 지방에 이르러 관부에서 지체하다가 미쳐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고 명년 정 2월에 이르러 겨우 일본 서울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전년에 귀국의 후한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며 몸소 친히 나아가서 고도하고 사언하고 싶으나 국가에서 준비하지 아니한 관계로 내가 미쳐 나아가서 친히 황은을 살해하지 못하고 특히 손자 실숭을 시켜 박물을 싸가지고 나아가서 대신 절하고 성은을 감사합니다. 대인께서 하정을 아뢰어 주신다면 고두고두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전람하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자발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일본 비주 우구전이 토산물을 바치다. 객인 1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올량압 두질 가무 등이 와서 조의를 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 총재 권희달을 사복제주로 다시 제수하다. 권희달이 마전포에서 고기를 잡아서 바치니 내온 10병을 내려주었다. 권희달이 일찍이 천택에서 고기 잡기를 일삼으니 임금이 또한 허락하였던 까닭으로 서울 가까운 천택에 혹독하게 금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꼴배고 나무하는 사람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어미의 담제로 안산에 있는 안성군 이숙번에게 궁온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종친인 영안군 이양우 등을 불러 격구하다. 그때 작약이 만발하였다. 입직대은 항상덕을 불러서 꽃수를 내려주며 내가 이러한 놀이를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아니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 놀이가 거칠고 엄난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매일 단정히 앉아있으면 기운이 막혀서 병이 납니다. 만개의 여가에 종친과 더불어 함께 이러한 놀이를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내가 만일 거칠고 엄난한데 이르거든 경등은 반드시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임금이 신밀하지 않으면 신하를 잃고 신하가 신밀하지 않으면 몸을 잃고 이를 살피기를 신밀하리 하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비밀리 아랠 일이 있으니 조용한 틈을 얻어 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유윤하였다. 이튿날 한상덕을 안으로 불러들여 어제 경이 말하기를 비밀리 아랠 일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말하라 하니 대답하였다. 주상이 처음에 저기하였을 때에는 병법이 닦여지지 않아서 위태하기가 달걀을 포개어 놓은 것과 같았으나 지금은 곧 고쳐서 반석 위에 편안히 얻었습니다. 그러나 각 위의 각도 절제사가 고란 곳이 많으니 불가한 것 같습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경계하면 근심이 없다고 하였으니 한가한 때를 당하여 경계하는 것이 줌이라고 허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근심이 있으면 뉘우친들 어찌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그 책임을 맡은 자가 부득이하여 외방으로 나가면 실로 마땅할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고람이 있는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리를 알면 가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비록 무죄가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하니 대답하였다. 지금 사병을 혁파하여 부병으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의논한 자들이 말하기를 사병을 혁파하였기 때문에 군사가 장수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 만일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장수가 비록 위태하더라도 구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장수는 군사를 훈련하지 못하고 군사는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모두 힘써 싸우지 않으니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의 근무는 장수에게 명하여 각도의 군사를 주장하고 사주를 훈련하여 장차 그 상관에게 친하게 하고 그 장을 위하여 죽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소신의 마음에는 이 계책이 심히 불가하다고 봅니다. 만일 이 계책을 쓴다면 역시 사병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땅과 한 사람의 백성도 모두 공가를 속하여 보통 때에도 훈련을 하니 만일 부득이하여 군사를 일으킨다면 그때 이마에 장수를 명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이것이 당나라 분양왕 곽자의 법이다 하니 대답하였다. 지난번에 적신 목인회가 평양군을 속여 종친을 없애려고 없게 하였는데 목인의 뜻이 어찌 능히 이런 꾀를 내었겠습니까? 호굴이 사주한 것입니다.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어찌 그러하겠느냐. 목인회가 후한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경의 충심은 내가 이미 알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2일 병자 5번째 기사. 세자가 병을 핑계로 서연에 참석하려 하지 않자 김문우가 눈물로 청하다. 중관 김문우가 눈물을 떨어뜨리며 강권하자 세자가 그때서야 나갔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4일 무인 첫번째 기사. 천추절을 할애하기 위해 우군 동지총재 이안우를 명나라에 보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4일 무인 두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로 풍저창의 잡곡 85석으로 유후사의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개성의 고할 데 없는 늙고 병든 사람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풍저창의 번고할 때 모래와 돌이 반반 섞인 잡곡 85석으로 진율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번고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하여 물건의 숫자를 파악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5일 기묘 첫번째 기사. 원윤 이덕근의 졸기. 원윤 정윤을 장사 지내는 예를 예조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다. 조예를 3일 동안 정지하고 부일을 쌀과 콩 30석을 내려주고 또 사죄하였으니 이덕근은 정안군 진안군 이방우의 을자였다. 처음에는 원윤 정윤이 죽으면 종친 하등의 예로 장사 지냈는데 이때 이르러 정부에 명하기를 종실이 친하고 먼 것이 있으니 어찌 범년이 하등의 예로 장사 지낼 수 있겠는가.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니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원윤 정윤을 장사하는 예를 예조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니 한나라 제도에는 다만 황형제 황자를 왕으로 봉한다고 칭하였고 당나라 송나라 제도도 또한 그와 같고 전조에서도 또한 왕형제 왕자를 군으로 봉하였으며 원윤 정윤을 예장하는 등차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건대 태조의 자손 중에 적이완 임금의 적비의 아들은 대군으로 봉하고 빈잉의 아들은 군으로 봉하고 친형제는 대군으로 봉하고 친형제의 적실의 장자는 군으로 봉하고 중자는 원윤으로 봉하고 그 장사하는 예는 마땅히 하등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에서 또 말하였다. 적이완 임금의 궁인의 소생은 정윤이 되고 친형제와 친자의 양첩의 아들은 또한 정윤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또 장류가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원윤으로 종이품을 삼고 부원윤으로 정사품을 삼고 정윤으로 종삼품을 삼고 부정윤으로 정사품을 삼아서 항식으로 삼으소서. 예조에서 상사하였다. 한나라 성제 때 간대부 양흥 박사 사흥 등이 말하기를 고조의 약속에 공신이 아니면 후로 봉하지 않는다. 지금 태후의 여러 아우가 모두 공이 없으면서 후가 되었으니 외척에서
일찍이 없던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의논하기를 한나라의 일이라 외척을 후로 봉하여 충성하고 근신하여 스스로 지킨 자는 대개 적었으며 국가의 근심이 된 자가 심히 많았으니 고조의 법은 참으로 만세히 좋은 법입니다. 우리 조정의 법도가 반드시 고전을 따르면서 외척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대의 잘못을 따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이제부터 고조의 약속을 법받아서 공신이 아니고 중궁의 부친을 제외하고 군으로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 제품에 따라서 쓰고 버리소서. 옛날부터 후척의 집에서 권세를 잡아 용사하면 좋게 끝을 마치는 것이 적었으니 비록 재능이 쓸만하더라도 중요한 간직을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또한 군으로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모두 그대로 따랐다. 황형제는 황제의 형제를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복궁 서쪽 누각이 완성되다. 명령하였다. 행랑은 어느 때에 끝나겠는가? 오는 5월 10일이 지나지 않아서 역도들을 놓아보내라.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제주에서 말을 진상하다. 도안무사가 7필 국둔마가 64필 단일 진상이 10필 고복내 집에서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2필 고자рем이 1필 문충좌가 2필이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행랑을 지은 승군을 놓아보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2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일본 축전주 종상 사무경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육순을 진어하도록 청하다. 지신사 김여지 등이 아뢰었다. 기년의 상은 대부에게 통달하는 것입니다. 전하가 원윤의 죽음으로 인하여 육선을 거두신 것이 며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예전을 따라서서 임금이 말하였다. 명일에 제기하는 일이 있으니 명일이 지나면 가하다. 정부에서 또 양고기를 올리니 허락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2일 을류 첫 번째 기사 경상상주 응주 의성 등지에 우박이 내려 삼가 보리가 상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효령군 충령군을 대군으로 이원생 이군생을 부정륜으로 삼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태조의 후손이 아니면서 제내 제부 원륜 정륜을 봉하거나 외척을 군으로 봉하는 것을 없애다. 3군의 도총재, 총재, 동지총재, 첨총재 각각 1인, 영공안부사 1인, 판인영부사 2인, 판경성부사 1인, 인영부, 경성부, 윤 각각 1인을 더 두었다. 제내 제군, 순영군 이지를 영공안부사로 삼고 완성군 이지승을 판인영부사로 삼고 원윤 200온을 중군도 총재로 이경을 좌군 총재로 이징을 우군 총재로 이담을 중군 총재로 이교를 우군 동지 총재로 정윤을 이흥재로 경승부 윤으로 이흥발을 좌군 동지 총재로 이흥로를 중군 첨총재로 이회를 좌군 첨총재로 이점을 우군 첨총재로 삼고 외척 제군 안천군 한금을 판인영부사로 영가군 권흥을 판경승부사로 광산군 김한루를 중군 도총재로 여원군 민무효를 좌군 도총재로 안원군 한장수를 중군 총재로 여상군 민무회를 인영부 윤으로 삼았다. 오직 영안군 이양우는 공신인 때문에 완원 부원군으로 고쳐 봉하였다.